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두고 공사 구분이 안 되는 희한한 사람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흐릿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벌써 이런 지적들은 수차례 반복되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내외는 아무런 잘못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이번엔 오랜 지인의 아들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드러난 게 이 정도일 뿐인 거죠. 어떤 관계의 인사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도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듯합니다. 대통령실이 아니라 동아리, 친목 모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사적 인연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됐고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함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적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대선 캠프 때부터 일해온 사람이고 능력에 맞게 채용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불공정 사적 채용은 없다. 대선 승리 공헌자들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상식이 있는 공적 기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인가요? 채용 논란이 제기된 사람은 사회수석실에서 근무하는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인데요. 우 씨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강릉에 근무할 때 연을 맺은 강릉의 한 통신 설비업체 대표 아들입니다. 지난해 7월 우 씨는 대선 예비 후보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후 대선 캠프 수행팀을 거쳐 대통령실에 채용됐는데 우 씨 아버지의 회사 등기부를 살펴본 결과 최근까지 감사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공무원이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지인 아들 황모 씨 역시 대선 캠프를 거쳐 시민사회수석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대통령 부부 스페인 방문에 동행했던 이현모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 씨에 이어 대통령실을 사적 인연으로 채워놨다고 맹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논란을 프레임이라고 맞받았는데요. 사적 채용 논란으로 보도된 인사들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 자리에서 헌신의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사람을 뽑을 때 공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고 우겨댔는데요. 아울러 우 씨의 감사 병행도 무보수 비상임이어서 국가공무원법에 위배가 아니라고 애둘러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실의 설명 이후 강릉이 지역구인 권선동 국힘당 대표 직무대행은 기자들을 만나 우 씨는 내가 추천했다. 어릴 때부터 잘한다면서 대통령 후보를 따라다니며 추운데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대놓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가 육촌, 코바나 콘텐츠 전직 직원들,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 누나까지 채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맹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떨어져 3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러니 올라갈 일은 없는 거죠.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국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53%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를 꼽는 응답자가 26%로 가장 많았고 경험과 자질이 부족해서가 11%,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아서가 10%로 나타났는데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층까지 모두 돌아섰는데요. 30% 밑으로 떨어지면 국정운영 동력을 잃었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기 초 이례적인 지지율 하락 속에 인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더 놀랄 게 있나 싶습니다. 도덕적 해이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원이 마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가 14일 빚부담이 큰 청년층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커졌으니까 정부가 힘든 사람을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공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빚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청년 4만 8천 명을 골라 원금 상환을 미뤄주고 이자도 최대 절반까지 대신 내주는 신박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신용이 너무 떨어져 빚 갚기 힘든 청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건데요. 빚부담이 큰 자영업자들 가운데 일부는 원금을 90%까지 탕감해준다는 정책도 논란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도 일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열심히 노력한 청년에 대해서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손해본 청년까지 다 구제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원칙과 규칙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원 대상과 심사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왜 특정인 4만 8천 명을 골라 특혜를 줘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혹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지인 중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급조된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정권 부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당시 여권인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이슈를 편향적으로 다루거나 쟁점을 왜곡하는 등의 사례가 가득합니다. 우리 KBS 기자시죠? 네. 예.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양심이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됐어요. 두 분 이제 질문 그만하시고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어느 방송이시죠? 한겨레 신문. 한겨레는 항상 제목도 이상하게 뽑대. 그 실수가 있는 회사는 사실 뜻대로 뭔가가 된다고 생각을 기자 개인의 양심의 취재에 따라 보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비약하는 분들이 권선동 국힘당 대표 직무대행은 15일 MBC KBS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기 위한 무리수라는 분석인데요. 연이틀 계속된 권대행의 공영방송 때리기에 대해 언론노조는 이명박식 방송 장악의 신호탄이라면서 권대행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MBC를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던 권선동 국힘당 대표 직무대행. 같은 날 당 회의에서 말 같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법사위에, 운영위에, 행안위에, 과방위까지 다 해먹겠다는 겁니다.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 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면서 스스로 정한 기간이 하루 남게 됐습니다. 대통령도 무대뽀, 그 부인도 무대뽀, 여당도 무대뽀, 명실상부한 무대뽀 정권. 그래야 5년인데 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16명의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살해한 흉악범을 북측의 범죄인으로 인도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이 정부의 여론몰이가 너무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자기의 이웃집에 16명의 인명을 살상한 흉악범이 살도록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불리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하는 이 노력은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독배가 될 것입니다. 이 정권 초기에 보이고 있는 이 권력기관 장악과 그리고 이 무리한 북풍 여론몰이, 이것이 어떻게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지율이 계속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그 이유, 바로 이 정권이 보이고 있는 무리한 국정 운영의 기조가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는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